안녕하세요. 퀴즈사랑 145회차입니다. 자, 지난주 1편에 이어서 오늘도 초성 힌트 문제 2편 시작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높은 산맥의 산등성을 타고 올라갈 때는 100m당 0.6도씩 내려가고 반대쪽 경사면을 내려갈 때는 100m당 1도씩 올라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독일어에서 유래한 영어 한 글자입니다. 땡 현상인데요. 초성 힌트는 피업입니다. 자, 우리 글씨 쓸 때 손에 뭐 잡고 씁니까? 네, 그것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펜 현상이죠. 펜 윈드 그러는데요. 이 태백산맥의 높새바람이나 알프스산의 국지풍, 그리고 미국의 로키 산맥의 치누크 바람, 이런 것들이 펜 현상의 일종입니다. 2번 갑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시인으로 대표 시집 기탄잘리가 있으며 한국을 소재로 한 시 동방의 등불로 잘 알려져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름 세 글자입니다. 초성 힌트는요. 네, 티귿으로 시작됩니다. 자, 인도 갈 때 우리가 뭘 타고 갈까요? 배를 타고 가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나요? 정답은요? 네, 타고르죠.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인데요. 191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기탄잘리라는 시집이 신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동방의 등불은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한국 기자가 한국에도 한번 방문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못해서 그 기자한테 써준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이렇게 아주 짧은 시, 이게 동방의 등불입니다. 3번 갑니다. 축구에서는 최종 수비수를, 배구에서는 수비 전문 선수를 호칭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탈리아어로 세 글자입니다. 초성 힌트는요. 네, 리얼로 시작되는데요. 아마 축구선수 홍명보 부를 때 이 명칭을 많이 썼습니다. 첫 글자 리로 시작하죠. 리. 정답은요. 네, 리베로입니다. 리베로는 이탈리아어로 자유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축구의 리베로 그러면 스위퍼, 이 홍명보 유명하고요. 배구의 리베로는 여오현 선수가 아마 유명했던 것 같아요. 4번 갑니다. 허버드 대학교의 유머 과학 잡지사에서 주는 상으로 엉뚱하고 기발한 연구나 우스꽝스러운 업적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노벨상 발표에 앞서 수여되며 일명 괴짜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은 무엇일까요? 네, 영어 네 글자입니다. 초성은요. 네, 이영어로 시작되는데요. 첫 글자가 이입니다. 이.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이그 노벨상이죠. 자, 이그 노벨 프라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로 이그 노벨, 고상하지 않은 이런 뜻이잖아요. 노벨 그러면 고상한 이런 뜻인데 앞에 접두사 이그가 붙어서 반대의 뜻이 되죠. 고상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이 노벨상과 이그 노벨상을 동시에 수상한 분도 있습니다. 이 안드레 가임이라는 교수가 2010년도에 두 개 상을 다 수상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5번 갑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국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제3자 또는 제3국이 가교 역할을 하는 외교 방식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영어 두 글자입니다. 땡땡 외교. 초성은요.
네, 시어서로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공항버스가 시내 왔다 갔다 왕복하는 버스를 무슨 버스라고 부르죠? 예, 이런 용어 붙이죠.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셔틀 외교라 그러죠. 이 공항버스를 셔틀버스 그러잖아요. 셔틀 디플로머시, 셔틀 외교죠.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 키신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죠. 재작년인가 아마 이분 100세로 사망했는데요. 이 키신저가 이 이집트,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 활동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셔틀 외교 이렇게 부르죠. 6번 갑니다. 문화유산이나 예술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세계 최대의 불상유적인 바미안 석불 2개를 폭파시킨 사건으로 유명해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영어 4글자입니다. 초성 힌트는요, 네, 비읍으로 시작됩니다. 자, 위에 사진에 보시면 이 바미안 석불이 이렇게 이게 높이가 55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이 탈레반 정권의 지도자가 우상숭배 금지 율법에 따라서 이거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불상 2개를 폭파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네, 이런 행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힌트 드리면, 보름달을 반으로 뚝 자르면 무슨 달이 됩니까? 네, 앞부분은 그 말입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달리즘이라 그러죠. 반달리즘. 이 5세기 초에 아프리카의 반달족이 유럽을 침략해서 지중해와 로마를 약탈하고 예술품을 파괴한 행위, 그거를 반달족 이름에서 따서 반달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7번 갑니다. 취재원의 요청으로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늦추는 것으로 보도유예 또는 한시적 보도 중지라고도 부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영어로 된 3글자인데요. 초성은요, 네, 이영으로 시작됩니다. 자, 힌트 하나 더 드리면요. 첫 글자가 M으로 시작됩니다. MBC 할 때 M으로 시작되는 3글자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엠바고라 그러죠. 보도유예라는 말과 이 엠바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엠바고는 포르투갈어로 선박 억류, 출항 금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박을 억류하듯이 기사를 억류하는 거죠. 못 내게. 보도를 일정 시점까지는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엠바고입니다. 이 엠바고의 유명한 사례가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잖아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 미국이나 유럽 기자들이 언론이 다 알고 있었는데 절대로 작전 개시 전까지는 이거 보도하지 말아달라. 작전 개시된 이후에 보도를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게 그게 바로 유명한 엠바고 사건이었죠. 8번 갑니다. 취재원이 해당 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내용을 기사로 내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비보도 또는 보도 금지라고도 부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영어로 된 6글자입니다. 초성은요, 네, 복잡한데요. 이형 피업으로 시작됩니다. 자, 힌트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스위치를 켜다 그러면 on이잖아요. 영어로 on. 그럼 반대로 스위치를 끄다는 뭡니까? 네, 오프죠, 오프. 예, 앞에 2글자가 오프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프 더 레코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오프 더 레코드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 비공개 발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보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자, 이 오프 더 레코드의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지킨 게 아니라 깨진 사례로 유명한 건데
바로 우리나라의 1995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바로 이 오프 더 레코드가 깨진 사례로 많이 거론되죠. 그때 당시에 서석재 장관이 노태우 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설을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절대 보도는 하지 마세요, 이런 조건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틀 후에 조선일보에서 일면 단독으로 특종 기사를 내버린 바람에 오프 더 레코드가 깨지게 되었죠. 9번 갑니다. 자신이 만든 흑우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영어로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정후군인데요. 초성 힌트는요, 네, 리얼로 시작됩니다. 첫 글자는 리자입니다. 리로 시작되는 세 글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플리 증후군 그러죠. 리플리 신드롬,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미스터 톰 리플리, 이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 갑니다. 공식 스폰서나 공식 후원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식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전략으로 매복 광고, 매복 마케팅으로 불리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영어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마케팅. 초성 힌트는요, 네, 이영으로 시작됩니다. 자,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요. KBS 말고 MBC 할 때 이 MBC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엠부시 마케팅입니다. 자, 이 엠부시 마케팅에서 엠부시라는 말은 매복 또는 매복 공격,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엠부시 마케팅의 유명한 사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19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 때 공식 후원사는 아디다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키가 경기장 밖에 대형 5개 광고판을 선점을 해서 TV 방송 화면에 계속 잡혔죠. 언론 노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디다스보다 나이키가 이 5개 광고판 광고를 훨씬 더 잘 먹혀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공식 후원사가 KTF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KT 프리테일 그랬는데요. 이 KTF보다 SK텔레콤이 오히려 훨씬 더 광고 등장이 많았고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았죠. 이 SK텔레콤이 붉은 악마 응원단 사진을 광고를 했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월드컵 때 뭐 붉은 악마 그러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응원단이었잖아요. 이 붉은 악마 응원단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공식 후원사를 SK텔레콤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좋은 효과를 봤었죠. 자, 10개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는 답 찾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146회차에서 마지막 초성 힌트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